자, 일단 미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 아주 저희가 부담 없이 해도 될 것 같아요. 지수가 매우 좋았거든요. 일단 1%대 상승세를 다 기록했고, 나스닥 지수는 그동안 하락할 때 조금 더 심하게 하락을 했던 만큼 오를 때는 또 확실하게 2% 정도 올랐습니다. 다우지수 1.1, S&P 500 1.3, 나스닥 지수 2% 상승을 했는데, 특히 이 S&P 500은 지난 2월 이후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어제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괜찮게 나온 거예요. 그죠?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물가 압력이 둔화된 것으로 나왔는데, 간밤에 발표됐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더 또 낮아진 거죠. 그러니까 물가 압력이 더 둔화된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약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잖아요.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가니까.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더 둔화폭이 강렬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 다음 달도 더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 달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뭔가 오르고는 싶었는데 그냥 뭔가 이 부족함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데 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 하나의 명분이 또 된 게 아닌가? 뭔가 그냥 군더더기 없는 시장에서 원하는 지표로 딱 나오니까 그런 게 아닌가? 뭐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. 자, 그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대체 얼마나 낮게 나왔길래 뭐 이렇게 증시를 끌어올렸을까?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왼쪽에 있는 차트만 좀 보더라도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차트보다는 기울기가 훨씬 더 좀 강하죠. 그죠? 가파르게 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확실히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로 이어진다면 이제 물가는 확실히 좀 잡힐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. 사실 그동안의 고민은 물가 압력이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완화폭이 너무 좀 완만했어요. 근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는 잡아야 되고 근데 경기는 사실 좀 우려되고 이래서 오히려 연준이 이제 앞으로 더 이게 고민하기 힘들어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물가가 확 잡혀준다면 그러면 오히려 좀 이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심플해지잖아요.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. 근데 이제 그동안 이게 약간의 이런 엇박자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이걸 호재로 생각해야 돼, 악재로 생각해야 돼, 뭐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물가가 확 꺾이는 게 나오면서 그런 부담들을 좀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생산자 물가 지수도 우리 네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. 일단 전년 대비로 2.7% 상승으로 나왔습니다. 이게 2월에 4.9% 상승이었으니까 확실히 뚝 떨어졌죠. 시장 예상도 3% 상승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2021년 1월 이후 이제 최저 PPI 상승률을 기록을 한 거고요. 전월과 비교했을 때, 그러니까 1년 전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월과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어요. 마이너스 0.5. 이게 전월에도 0을 기록을 하면서 뭔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왔었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시장에서는 한 0.1 정도 생각을 했었으니까 확실히 좀 둔화가 되고 있죠.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. 이것도 2020년 4월 이후 이제 최저 상황입니다. 뭐 변동성이 큰 에너지, 식품을 뺀 근원 PPI도 뭐 이 헤드라인보다는 둔화폭이 조금 미미하지만 역시 전월이라던가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수준으로 잘 나와줬습니다. 다만 물론 약간 우려는 있어요. 이 헤드라인 물가 지표가 급격하게 딱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거든요. 에너지 가격이 뭐 6%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게 이 전체 물가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4월에 그죠? 월초 뭐 요맘때에 오펙 플러스 요 산유국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감산할 거야 라고 결정하고 이 얘기 나오면서 유가 막 올랐잖아요. 지금도 뭐 80달러대 유지하면서 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물가 하락이 에너지 가격 하락에 영향이 컸다면 이제는 유가 올라가고 있으면 이게 또다시 좀 돌아서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우려는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지표보다는 이거 조금은 더 봐야 돼라는 좀 신중론도 있다라는 것은 확인은
돼야 되겠지만 일단 이 물가 지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뚝뚝 낮아지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. 23만 9천 건으로 나왔습니다. 전주 대비해서 거의 11,000건이 늘어난 거죠. 이제는 확실히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그 영향 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이제 새롭게 실업자가 돼서 수당을 청구하는 이 건수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는 팬데믹 이전 수치와 유사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면,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생기고 그만큼 소비를 하고 그게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이 고용 부문이 지난주부터 계속 뭔가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또 이렇게 나오니까 노동시장의 열기가 좀 꺾이면 이것도 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. 뭐 이게 다 맞물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로도 많이 늘었지만 예상 대비로도 상당히 좀 늘어난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요 PPI 지표를 보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느냐. 이 스파우팅락 에셋 매니지먼트의 라이 윌리엄스 요 수석 전략가가요. 이번에 공개된 PPI 수치는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그 기대를 우리 그냥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게 했다. 뭐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. 그런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했다. 그게 일단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.